아, 자, 수학원 센 시스템 로그 함수 2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503번 문항부터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 대한 절대 부등식을 줬어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만족한대요.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에 합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행동 여역이 이렇게 와야 되죠. x에 관한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문제 어디를 본다고 하더라도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행동 영역 자체는 최고창에 미지수가 떴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예요. 즉 최고창의 개수가 0일 때와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원래 적으로는 2차 함수의 문제를 풀 때는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합니다.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도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1-로그 3의 a가 무슨 수였다면, 양수였다면, 여기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양수였다면 이 그래프 x에 관한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졌을 것이고, 아래로 볼록했을 때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 위에 2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풀 수 있죠.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풀어도 되고, 또는 방정식으로 해석하여 이 2차 방정식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으니, 즉 근이 없다는 말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보통은 학생들이 즐겨 쓰는 풀이는 판별식을 즐겨 쓰다 보니까 1창의 개수가 짝수배네요.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게요. 4분의 d 짝수배 판별식이요. 그래서 내가 푸는 것 자체는 1-로그 3의 a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로그의 3의 a의 로그 3의 a요. 즉 이것이 바로 4분의 d 판별식인데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로그 3의 a를 t라고 치환하셔도 좋고 그냥 푸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로그 3의 a를 t로 치환했다면 이 모양새는 1-t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t의 t요. 이 자체를 푸는 거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t를 이쪽으로 t로 이렇게 바꾸시고 정리를 하시게 되면 결국 2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얘가 되며 2t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결국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었고, 그 t에 대한 범위 자체는 2분의 1보다는 커요. t는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 그리고 치환을 쓰면 복원을 해주셔야 되니까 결국 로그 3의 a는 1은 내 눈에 로그 3의 3이요. 2분의 2라고 불린 건 로그 3의 루트 3이요. 이것이 바로 2분의 1이요. 미시 3 증가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진수를 비교하였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요. 그래서 a는 3보다는 작고 루트 3보다는 큽니다. 요렇게 이것이 바로 1번 범위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1번 범위에 해당하는 햄. 그런 다음에 보통 여기서 문제를 끝내게 되면 유유의 사항이 나와요. 얘는 1.뭐뭐뭐식이기 때문에 선생님 1.뭐뭐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a의 값은 2네요. 이렇게 답을 쓰게 되면 이것은 바로 유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유유예요. 왜냐? 케이스 분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 영역이거든요. 어떤 방정식의 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어떤 함수의 문제를 풀 때 다항 함수에서는 최고창의 개수의 미지수가 뜬다면 우리 뭐 해야 된다?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 이 생각을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요. 그럼 케이스 분류해야 되니까 최고창인 1-로그 3의 a가 0일 때요. 예요. 나는 지금 0보다 클 때와 최고창의 개수가 0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케이스 분류하고 싶어요. 결국 이 경우라는 것은 로그 3의 a가 1일 때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로그 3의 a가 1일 때는 최고창의 개수가 0이 되니까 얘도 0이 되고 결국 얘도 0이 되니 결국 로그 3의 a가 1은 0보다 크다요. 네, 참인 거 맞죠? 항상 만족합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요. 즉 a가 모일 때도 로그 3의 a가 1이라는 말은 a가 모일 때도요 3일 때도요 이때도 참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요. 1-로그 3의 a가 0보다 작을 때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라고 한다면 얘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졌을 거예요. 그러면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죠.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요. 그런데 이 경우에서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그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되지 않는다. 그럼 답을 갖다 쓸 때는 이것을 꼭 생각하는 것이 주의사항이 되더라 이거예요. 최고창의 개수 케이스 분류한다. 0보다 클 때, 0과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요. 그래서 답을 갖다 쓰시게 되면 a의 범위 자체는 3도 되니까 1번에서 구했었던 루트 3보다는 뭐하고 크고 등호 오니까 3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요. 그래서 답 자체는 얘를 만족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이라고 하였으니 2 더하기 3도 됩니다. 3. 그래서 답은 몇이요? 5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503번에 제목을 다신다면 최고차항에 미지수 떴다. 나 학생은 뭐하자? 케이스 분류하여 사고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목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503번에 대한 해설을 마쳤고 이제 504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504번. 프로야구 선수 A와 B는 2019년 이후 연봉을 매년 각각 28%, 20% 인상하기로 계약하였다. 일단 수학적인 식이죠. 얘를 뒤에 가서는 마찬가지로 뭐라고 부르고 원리합계의 복리법이라고 부르고 직전 연도 또는 전월에 대비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웁니까? 라고 하였을 때 이 자체가 이 문제의 제목이 될 겁니다. A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R의 N승이요. 이것이 결국은 퍼센트가 될 것이고 플러스는 증가, 마이너스는 감소. 그리고 N이라고 불리는 건 기간, A라고 불리는 건 원금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어떤 현재의 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요것을 묻는 것 자체가 이 문항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보도록 할게요. A의 현재 연봉은 A라는 선수의 현재 연봉이 6천만 원이요. B 선수의 현재 연봉은 얼마요? 8천만 원이요. 그리고 현재라고 불리는 이 현재는 몇 년도래요? 2019년이랍니다. 그런데요, A는 연봉이 매년
28%씩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세울 수 있냐? A의 연봉은 6천이요. 6천 곱하기 1 플러스 28% 100분의 28 걔를 0.28이요. 여기에 몇 년이요? 연봉을 초과하는 해를 구하라니까 n이요. 여기는 시간에 대한 연을 나타냅니다. 예, 좋아요. 그리고 B는 연봉이 지금 현재 8천만 원인데 몇 퍼센트씩 상승한다고요? 20%요. 그래서 1 더하기 100분의 20은 0.2, 0.2의 n 이렇게 증가를 할 거예요. 연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A의 연봉이 처음으로 B보다 뭐하는 해? 초과하는 해 이 자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세요. 처음으로 연봉을 초과한다고 하니까 난 이 식에서 n의 무슨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최소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양변을 2천으로 나눠보세요. 2천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 2 곱하기 1.28의 n승이 2천으로 나눈 겁니다. 4 곱하기 여기가 2가 아니라 3이 되죠. 2천으로 나눴으니까 2천으로 나누면 4 곱하기 1.02의 n승 얘를 만족하는 n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랍니다. 계산상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의 값을 줬어요. 이 문제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보고 뭐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요. 로그 2의 값을 0.3010으로 계산해 주세요. 로그 3의 값을 0.4771로 계산해 주세요. 즉 이 식 자체를 로그 2와 로그의 3으로 표현해 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직접 계산하기가 귀찮으니 n 대신 1, 2, 3, 4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상용 로그를 활용한다는 거죠. 양변에 미시십인 상용 로그를 싹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변하죠? 로그 3 더하기 진수에서의 곱셈은 뭐요? 로그에서의 나눗셈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로그를 씌우면 n 곱하기 로그 1.28이요. 걔가 크다. 로그 4요. 여전히 곱셈을 덧셈으로 쪼갤 거고 로그 4는 2 곱하기 로그 2요. 거기에 더하기 n 곱하기 로그의 1.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n으로 묶으시고 로그의 1.28 마이나 이항되면 로그의 1.02요 는 크다. 2로그 2요. 2로그 2는 계산이 가능하죠. 0.2배 때리면 6020에서 빼기 로그 3을 이항해서 빼게 되면 0.477이에요. 그러면 이 값을 선생님이 지금 계산하진 않지만 이 값 자체는 구해진 값이에요.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결국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로그의 1.28 마이너스 로그의 1.0이라는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게 문제일 거라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이 값을 로그 2와 로그 3으로 표현해줘 라는 거니까 2와 3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볼게요. 뺄셈 자체는 진수의 나눗셈이니 내가 관심 있는 건 1.02분의 1.28이라고 불리는 얘를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거죠.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하세요. 그러면 102분의 128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젠 적당하게 나누시면 되겠죠. 적당하게 어떤 숫자로 나눠볼까요, 여러분? 1.02는 102분의 128. 그래서 2로 나누게 되면 일단 51분의 64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1.0이요? 1.02 여기가 1.0인데 선생님 꾸벅 계산상 여기다 1.0이라고 썼어요. 1.2요. 1 더하기 0.2는 1.2죠. 1.02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바꾸자. 어쩐지 이상하더라. 1.2 여기는 1.2
그러면 여기가 1.2. 그러면 120분의 128이요. 네, 좋습니다. 1 더하기 0.1을 선생님이 1.0이라고 잘못 썼어요. 1.2인 거 맞죠? 그럼 128분의 128이요. 그래서 4로 나누시면 30분의 뭐가 됐냐? 34가 됩니다. 32요. 이렇게요.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15분의 16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결국 나는요 1.2분의 1.28이 15분의 16인 거 맞죠? 그래서 로그 15분의 16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산합시다. 결국 얘를 계산한다는 건 15분의 16 여기를 지워도 되고, 얘는 다시 말하면 로그의 16 마이너스 로그의 15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럼 로그 16이라는 건 2로그 4로그 2요. 4 곱하기 로그 2요. 2의 4승 16 마이너 로그 15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로그의 3 더하기 로그 5라고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로그 5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죠?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요. 이거는 많이 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 로그 10 빼기 로그 2가 바로 로그 5요. 거기에 더하기 로그 3, 거기에 4 곱하기 로그 2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로그 2와 로그 3을 통해서 계산을 완료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로그 2와 로그 3으로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잠시만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로그 선생님 1.28이라고 불리는 것은 개인 취향입니다. 로그 2와 로그 3으로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15분의 16이라고 불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30분의 32라고 봤다라고 한다면, 얘를 30분의 32로 봤다면 로그 30분의 32요. 그러면 이 자체는 뭐가 돼요? 로그 32는 5 로그 2요. 여기서 빼기 로그 30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 플러스 로그 3이요. 이렇게 보셨다고 하더라도 윗식과 아래식은 뭐해져요? 똑같은 식이 되죠. 마이너 마이너 플러스 5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 마이너스 1이요. 괜찮습니까? 네, 하여튼 이 값을 계산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소수와 여기서 계산한 소수, 이렇게 계산한 소수를 나누시게 되면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n이라고 불리는 건 4.4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요 소수 계산하시고 여기 소수 계산하셔서 나눠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n은 4.4보다 크다가 나오니 얘를 만족하는 건 n은 몇 년? 5입니다. 즉 5년 후에 A의 연봉이 B의 연봉을 앞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 초반의 연봉은 8천, 6천, 6천으로 작았으나 증가하는 비율이 20% 증가할 때 난 28% 증가하니 언젠가는 앞서 나가겠죠. 그것이 몇 년이 되었을 때? 5년이 되었을 때요. 그래서 현재 2019년이라고 한다면 5년이 지난 그때의 답은 몇 년도? 5년을 더하게 되면 2024년도에는 A의 연봉이 B의 연봉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요. 네, 이젠 505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505번 문항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로그 함수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문항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답지처럼 좀 풀어드리지 않고 답지보다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행동 영역을 하나하나 잡아드릴 테니 여러분들 잘 공부해 주세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급으로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자전하지 마시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계산 자체가 두서없이 흘러가서는 안 되고 문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문자의 관계식 자체인데 어떤 문자로 정리를 해야 되나 좀 개연성 있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5번 문항이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두 개의 함수를 주었습니다. fx라고 불리는 걸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fx 자체는 로그 4의 x 플러스 56이요. 그리고 gx라는 함수를 주셨어요. gx 자체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n이요.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그릴게요. 그러면은요, 일단 빨간색 함수의 점근선, 수직 점근선을 찾는 것은 진수 파트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요. 그래서 나 x는 마이너스 56, 내가 점근선이에요. 그래 놓고 얘는 증가요, 감소요? 증가요. 밑이 4니까. 그래서 호로로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내가 fx요. 그리고 노란색이요. 노란색의 점근선은 x는 n이요. n은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자연수요. 나 n 자연수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x는 n이라는 이 수직 점근선을 그리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자체 로그 2의 x-n에 대한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했을 때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 자체를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호로로록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를 잘못 썼죠. 이상했죠? x-n이요. 여기가 n-x요. 그렇죠. 이렇게 써줘야죠. 그래야지만 x의 부호가 원래 얘인데 그 부호가 반대라서, x의 부호가 반대라서 y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진수 파트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은 n이요. 점근선은 x는 n인 상태에서 x의 부호가 반대라서 빨간색 그래프의 개형 그대로를 접은 다음에 x축으로 n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이 상태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점 자체를 뭐라고 놓냐라고 했을 때, 교점 자체를 알파 콤마 베타다 라고 P라고 불리는 얘를 여러분들한테 교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베타입니다 이렇게 오픈하고 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 행동력이요. 차분히 잘 따라 보세요. 교점이니까 나는 교점 자체로 갖다 붙이게 되면 나요, 베타라는 함수값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베타는 위의 점이라서 알파를 빨간색 위에 집어넣는 로그 4의 알파 플러스 56이라고 베타의 함수값을 표현할 수가 있고, 노란색 위의 점이라서 알파를 여기 노란색 x 대신 알파를 집어넣어서 로그 2의 n-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행동 영역이에요. 첫 번째 행동이에요. 물론 이렇게 행동 영역이 오시면 최우선 조건으로 진수 조건을 여러분들이 가져다 붙이셔야 되는데, 진수 조건이요. 알파라고 불리는 얘는 마이너스 56보다는 커야 하고, 그리고 n-알파, n이라고 불리는 것은 알파보다 뭐 해야 됩니까? 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건을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 P라고 불리는 점을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냐라고 했을 때 1사분면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알파의 값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진수 조건이 쓸모가 없고요. 쓸모가 없고 알파가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강력한 조건이 뭐가 왔냐면 맨 밑에 단, 이 문제를 전체를 지배하는 제한 조건이요. 단 문제에서 알파가 k보다는 작고 k보다는 n-1 요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라고 불리는 것은 n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이미 문제에서 n-1보다 작습니다. 알파는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 진수 조건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걸 지울게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로그에 밑과 진수의 미지수가 뜬다면 우리는 밑진수 조건 세 가지부터 확실하게 쓰고 가야 되나 여기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사분면으로서 이미 얘의 값은 양수라는 걸 보장받았고 알파라고 불리는 것이 n-1보다 작다라고 하였으니 얘도 이미 양수라는 조건을 우리는 보장받았기에 여기서는 밑진수 조건을 쓸 필요는 없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것이 가장 내가 해야 되는 최우선 행동 영역으로 선생님이 삼았습니다. 교점이라는 말을 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x축이 쭈루룩 깔려 있고 그리고 여기 요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이 그려져요. 직사각형이요. 그런데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무슨 k라고 하자? sk라고 하였고요. 여기 x는 k가 있대요. 요 넓이 자체를 우리가 무슨 k라고 하자? sk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젠 이 sk 이거에 대한 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 식에는 누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목하는 문자 k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넓이가 여러분한테 무슨 수다라는 걸 알려주냐면 자연수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차분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사각형 자체를 선생님이 여기다 그릴게요. 나요 사각형이요. 잘 보셔야 돼요. 요 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k,0입니다.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k가 되고 이 점은 노란색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노란색에다 대입을 하세요. 로그 2에 x 대신 k를 집어넣었으니 n-k요.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이미 이 직사각형에서의 여기 길이는 끝났어요. 로그 2의 n-k라고요. 그럼 나는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 맞죠? 이 길이를 선생님이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하였을 때 개연성 없는 이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점이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 둘의 무슨 좌표는 같다라는 거죠? y좌표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 점의 좌표 y좌표가 똑같으니 나 여기 로그 2의 n-k라고 이렇게 갖다 쓸게요. 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x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x좌표를 별이라고 놉시다. 그럼 이 점은 빨간색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빨간색에 대입하세요. 난 별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로그 4의 별 플러스 56은 같습니다. 뭐도 같아요? 로그 2의 n-k도 같다는 거예요. 나는 뭐를? 별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가 생기는 건 별로예요. 그래서 여기 제곱 해줍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밑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제곱을 했고 똑같이 제곱을 한 거예요. 떨어지면서 역수 2분의 1, 2 떨어지면서 전체식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밑을 통일시켜줬으니 이제 진수를 비교합시다. 진수요. 그럼 결국 별 플러스 56은 n-k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 내가 원하던 별이라고 불리는 이 좌표는 n-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6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별의 좌표를 n과 k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꿀게요. 네, 나 별이요. 나를 n-k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56이요. 이렇게 선생님이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 sk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이제는 이 문제에서 요 그림의 기능은 끝나서 선생님이 요 그림을 살짝 지울게요. 그림의 기능은 끝났습니다. 자, 봅시다. 두 번째. 결국 sk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요. 여기가 좌표가 k,0이요.
너의 x좌표에서 너의 x좌표를 빼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저 가로의 길이 자체는 k 마이너스 이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빼는 겁니다. 여기를 빼게 되면 이 전체를 빼는 거예요. k에서 얘를 빼게 되면 k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56 마이너스 m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이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직사각형에서의 뭐의 길이? 가로의 길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곱하기 세로의 길이요. 바로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건 얘 y좌표예요. 그래서 노란색을 갖다 붙일게요. 싹 다 이제 지우겠습니다. 로그 2의 얘였으니까 m-k요. 예,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주시고 내가 바로 뭐의 길이? 가로의 길이. 내가 뭐의 길이? 세로의 길이. 문제가 어려워요. 이게 바로 넓이인데 얘가 뭐라고 줬냐면 자연수라고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 n도 자연수고 k도 자연수입니다. 이 문제에서 뭐라고요? n도 자연수요. n도 자연수, k도 자연수예요. 그러면 집중. 자연수 더하기 56 전체 자연수가 돼요. 그리고 n-k 결국은 정수거든요. 얘가 바로 가로의 길이었는데 n에서 k를 빼요.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빼게 되면 그것은 정수예요. 정수를 제곱해도 정수요. 정수에서 정수를 빼게 되면 결국 정수인데 이것이 가로 길이를 나타내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정수가 되는 거죠? 양의 정수가 돼요. 양의 정수가 된다는 말은 얘는 뭐가 된다는 거지? 가로의 길이가 자연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가로의 길이는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요. 양의 정수요. 왜? 정수에서 정수의 제곱을 빼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정수. 절대로 유리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럼 포인트 나옵니다. 이 가로의 길이가 자연수다 보니까 전체 넓이 SK인 직사각형의 넓이 전체 넓이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선 이 세로의 길이가 뭐일 수밖에 없더라? 자연수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자연수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그렇구나. 나는 이젠 가로의 길이는 무조건 자연수일 수밖에 없고 n과 k가 정수이기 때문 자연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가 뭐여야 된다?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볼게요. 로그 2의 n-k라고 불리는 얘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이 말 자체는 n-k라고 불리는 게 2의 자연수요. 즉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돼야지만 이 전체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n-k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2의 1승일 수도 있고 2의 자연수 형태여야 되니까 2의 2승일 수도 있고 2의 3승일 수도 있고 선생님 2의 4승일 수도 있으며 2의 5승 이렇게 점점점 n-k는 2의 거듭제곱꼴이어야 됩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추론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미지수가 너무 많고요. 그 관계를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가는 것이 되게 처음에는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문제를 푸는데 쓰지 않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여러분들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SK의 값,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입니다. 이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SK라고 불리는 이 넓이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K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여기에 주목합니다. 이제 그러면 나 이 식을 저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너를 K에 주목해서 갖다 쓸게 이런 거예요. K에 주목해서 요 K의 개수가 3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K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K의 값은 K로 바꾸는 거예요.
n-k가 2였을 때 그때 k의 값은 n-2요. n-k가 4였을 때는 그때 k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n-4요. n-k가 8이 되었을 때는 그때 k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n-8이요. 이렇게 n-16이요, n-32요, 점점점 이렇게 가는데 그런 k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여러분 3개라고요.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개요 이런 거예요. 수직선상에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나 자연수 k라고 해. 자연수 k요. 그런데 그 k는 이 강력한 제한 조건을 먼저 보세요. 제한 조건을 보신다면 n-2라고 불리는 저 정수보다는 작아야 돼요. 누가요? k가요. 네. 그런데 그런 k의 값이 만족하는 게 몇 개다? 3개다라고 하였으니 아 그렇구나. n-2 여기 있고 n-4 여기 있고 n-8도 있는데 이렇게 몇 개 있어야 된다고? 3개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다 k의 값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왜? 세로의 길이가 자연수로 만드는 그런 n-k의 값은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되고 걔를 k로 바꾼 거예요. 그런 자연수 k의 값이 3개다. 즉 n-2, n-4, n-8 이렇게 3개 있어야 됩니다. n-16과 n-32를 갖게 되면 안 됩니다. 이 3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k의 값은 뭐보다는 크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문제의 조건에서 알파보다는 크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아, 알파보다는 크군요. 이런 k의 값들이 알파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알파의 범위를 우리는 세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요? n-16이요. 즉, 저 제한 조건이 되게 강력하게 걸려 있습니다. k라고 불리는 건 내가 원하는 k의 값은 이렇게 3개가 존재하는데 그 값은 n-1보다는 작아야 돼. 맞아. n-1보다는 n-2가 작고 n-1보다는 얘네들의 값이 작아. 그런데 알파, 이 범위가 중요하죠. 5번째요. 5번째. 결국 알파라고 불리는 이 녀석 자체는 k보다는 작아야 해.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런 k의 값이 될 수 있었던 건 n-8이요. 알파는 n-8보다는 뭐 해야 되고?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는 커야 해? n-16보다는 커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부등식을 풀 때 핵심은 뭐지? 등호가 있고 없고는 맨 마지막에 생각해 준다는 거야. 알파라고 불리는 게 n-8보다는 작아야 해. k보다는 알파는 작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 3개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k의 값은 n-16도 괜찮았거든. 세로의 길이를 뭐로 만드는? 자연수로 만드는. n-32도 결국은 자연수로 만드는 놈이었거든. 근데 3개여야 해. 3개. 그렇기 때문에 n-16보다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등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n-16에 등호가 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알파보다는 k가 커야 되니 저기에 등호가 없으니 이 자체가 결국 누가 돼도 된다. 알파가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n-15, n-14는 안 되죠. 왜? 세로의 길이를 자연수로 만들지 않으니까요. 난 자연수로 만드는 이 값들 중 일단 세로의 길이를 자연수로 만들어야 되니 이 세로의 길이를 자연수로 만드는 이 값들 중 그 중에서 k의 값이 3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숫자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세로의 길이를 자연수로 만드는 이 값들 중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n-16보다는 알파는 크거나 같고 여기에 등호 오면 망하죠. 여기다 등호 오게 되면 2개만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범위 자체를 정확하게 알파의 범위를 잡을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n의 최대값이에요. 내가 답을 구하고 싶은 것은 누구의 최대값? n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n의 최대값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이젠 알파와 n의 관계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n의 최대값이요. 그래서 다시 이 식을 이쁘게
이쁘게. 여섯 번째. 내가 주목하는 것이 n이니 n으로 정리합시다. n으로 정리요. n으로 정리하시게 되면 n의 범위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n이기 때문에 n과 알파에 대한 이 부등식을 n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여기 주목해 주세요. n이라고 불리는 녀석은 알파 플러스 16보다는 뭐하고? 작거나 같고.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알파 플러스 8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n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부등식 자체를 누구를 주어로 해서 n을 주어로 해서 정리했다는 거야. 이 부등식에서 n이라고 불리는 건 알파 플러스 16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n의 범위는 알파 플러스 8보다는 크다.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결국 뭐라고요? n의 최대값이라고요. n의 최대값 자체는 이젠 알파 플러스 16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 n의 최대값이 알파 플러스 16인데 이 값이 뭔데요? 맨 마지막 교점이라고 불리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합시다. 이 식에다가 호로록 여기다가 뭐를 합시다? 대입을 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알파 플러스 16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알파 플러스 16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맨 마지막 가정입니다. 일곱 번째 가정이요. 결국 교점에 관련된 식이었고 n 대신 알파 플러스 16을 대입한다면, 다시 n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결국 알파 플러스 16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랑 같고, 그때 n의 최대값 자체가 알파 플러스 16이니 난 n 대신 누구를 집어넣자? 알파 플러스 16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요 n 대신 누구? 알파 플러스 16을 집어넣자는 거죠. 그러면 n 대신 알파 플러스 16을 집어넣게 되면 로그 2의 16이 되니까 4요. 그래서 나 로그 4의 알파 플러스 56이요. 괜찮습니까? 다시 이를 통해서 알파의 범위를 n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n의 최대값이니 n을 알파로서 표현하였습니다. n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때 n의 최대값은 뭐일 때? 알파 플러스 16일 때 최대가 되고, n이 알파 플러스 16이라는 걸 이 교점에 대한 식에 대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n 대신 알파 플러스 16을 대입하게 되면 결국 로그 2의 16이 되고 걔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56이요. 로그 4의 알파 플러스 56이 4라는 건 결국 알파 플러스 56은 4의 4제곱에 해당하는 25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알파의 값은 뭐가 되고요? 200이 되고요. 나 200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n의 최대값은 알파가 몇일 때? 200일 때. 그래서 200 더하기 16, 216. 얘가 답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 지금 해설 과정이 여러분이 쭉 공책에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이유는 미지수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미지수가 너무 많고 이렇게 개연성 있게 정리를 해가는 것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벌써 우리가 거친 단계가 답을 구하기까지 7단계예요. 충분히 킬러 문제입니다. 21번, 29번, 30번 문항에 올만한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라는 거죠. 그런 어려운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훈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문항이었어요. 잘 정리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풀이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의 과정이 다 개연성 있게 여러분한테 다가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문제인 505번에 대한 해설을 했고, 이제 506번으로 넘어갈게요.
506번. 오른쪽 그림은 두 점 AG는 함수 로그 4x의 그래프의 위의 점이고,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지금 여러분한테 두 개의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문제를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BC 2의 X좌표, 여기를 A 콤마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C라고 놓치다. 문제 자체가 지칭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좌표를 놓으시라고요. 그럼 용기 있게 다 좌표를 세팅하시면 되죠. 이 점은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A 콤마, 그 그래프라고 불리는 게 로그 4의 X니 로그 4의 A라고 이렇게 좌표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얘도 여전히 그래프 위의 점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팅하실 수 있어? B 콤마 로그 4의 B라고 이렇게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읽어봅시다. 바이 가라는 조건에 의하면, 가라는 조건이요, 빨간색으로 나 여기 3K요, 3대 4라는 비율 관계를 줬어요. 나 여기 4K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라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죠. 길이 1을 줬으니 결국 나한테 준 정보는 가라는 정보에 의하면 로그 4의 B 마이너스 로그 4의 A요. 당연히 진수에 미지수가 왔으면 얘네들은 양수해야 되는데 그 양수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셨고, 얘는 결국 로그 4의 나눗셈이요 A분의 B인데 얘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를 통해서 나는 관계식을 하나 뽑을 수 있습니다.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요. A와 B에 대한 관계식은 결국 A분의 B라고 불리는 것은 로그 4의 4, 그래서 4요. 그래서 B는 몇 A입니다? 4A입니다. 라는 요 관계식을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B를 4A라고 선생님 내가 표현할게요. 여기를 4A, 0이요. B는 4A. 그럼 가라는 조건에 의하면 이 길이가 3대 4라고 줬으니 이 길이는 선생님 3A요. 그럼 이 길이도 몇 A? 4A요. 그러면 C는 8A구나. 이렇게 이 좌표는 8A, 0이다 라고 세팅을 하실 수 있겠죠. 길이 B가 3대 4요. B는 4A요. 그래서 여기가 3A요. 길이가 여기 4A니까 여기의 좌표는 8A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답 자체가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것 자체가 X좌표 A 더하기 B 더하기 C요. 답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면 다 한 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8A 더하기 4A 더하기 A니까 몇 A? 13A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 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A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쓰지 않은 조건. 사각형, 얘의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의 몇 배다? 4배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예, 마무리를 짓겠네요. 내가 너의 넓이를 S1이라고 한다면 너는 4배니 나는 4S1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쬐끄만 이 사각형의 넓이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가 3A, 높이는 로그 4A요. 그래서 갖다 붙일게요. 3A 곱하기 로그 4의 A. 이것이 쬐끄만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거기에 몇 배? 4배가 여기다 4를 곱하게 되면 그것이 큰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8A에서 4A를 뺀 세로의 길이는 4A요. 거기에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 로그 4의 B요. 근데 내 눈에는 B 자체가 어차피 4A니 너는 곱하기 로그 4의 4A를 선생님이 로그 4의 4A요. 그냥 이렇게 갖다 쓸까요? 예요. 그러면 이 자체는 우리가 다시 진수의 곱셈은 덧셈으로 쪼개서 쓸 수 있을 테니 1 플러스 로그 4A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로그 4의 4A죠. 그럼 이 식을 풀라는 거예요. 풀어볼게요. A 양수니까 꺼지시고요. 다 곱셈이니까
그럼 결론 4 곱하기 3이요 12 곱하기 로그 4의 a는 분배를 짝 이쁘게 해주시면 4 플러스 4 곱하기 로그 4의 a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단순히 이젠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항하시면 8 곱하기 로그 4의 a는 4가 됩니다. 그럼 최종 결론 얘의 값은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이요. 로그 4의 a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결국 a의 값은 4의 2분의 1승이요. 그래서 나 2요. 네, a의 값을 구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답은 13의 2니 a의 값이 2니 답은 전체 몇? 26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시 끊고 다시 바로 이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